네, 반갑습니다. 한남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차인 문제. 임차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되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풀네임이에요.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풀네임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기니까 저희 강의에서 그냥 임차인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은 그냥 후순위 임차인으로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입찰 들어갔을 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임차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려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세 부류로 나눠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임차인의 전반적인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임차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임차인을 분석할 때 어떠한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요, 임차인과 관련돼서 다양한 판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오픈해 드릴게요. 옛날에 저 강의 들었던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또 그 이후에 또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한 몇 가지 새로운 사례들이 있으니까 판례를 근거 삼아서 몇 가지 사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임차인에 할 때는 딱 5가지를 파악해야 되죠.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배당요구, 이 5가지죠. 자, 왜냐하면요. 임차인은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 안 되죠. 우리가 임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하죠.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건요. 그래도 1강에서 얘기했지만 물권법에 나온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세권이랑 이 전세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전세 계약에서의 전세는 채권적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적 전세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채권적 전세라는 거예요. 왜냐? 전세권은 등기가 되지만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죠. 계약서 있으면 계약이 완료되면 이제 잔금 다 낼 때 이제 이사를 가죠. 이사 가는 걸 뭐라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와 동시에 우리는 전입신고를 하죠. 이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요건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대항력 발생 요건,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점유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와 전입신고 중에 늦게 된 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든지 뭐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처럼 입찰해서 낙찰한 사람들에게도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집에 거주도 할 수 있고 배당도 요구할 수 있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게 이 대항력이라는 요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법에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된 지 한 40년 돼요. 근데 변치 않는 게 뭐냐? 대항력이 효력 시기예요.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냐면요.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맹점이 있냐면 아주 나쁜 임대인, 아주 저는 쉥양아치 XX라고 그래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한 뒤에 그날에 근저당을 설정해버려요. 그럼 근저당권은요. 설정한 그 당일부터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고 근저당권이 같은 날에 있으면 이 전입신고한 이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새 근자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입신고한 날짜에 막바로 대항력을 부여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아주 쉥양아치 XX 임대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 더 공공에 모는 그러한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열이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러한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가 함께 뭉텅그려 됐을 때
누구한테든지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 한 뭉텅구를 봐서 계약서 점유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금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라는 건요. 이 요새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 확정일자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요. 전입신고의 그림자예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암만 먼저 돼도 이거는 확정일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하냐면요. 확정일자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을 발생시키는 일자예요.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은 배당,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임차인 유형할 때 배당 요구 그거 다 얘기할 거예요.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좀 뭡니까? 배당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일자부터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세 사는 세입자분이 그 집이 안정된 집이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경매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확정일자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스갯소리 그런 게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합가라고 있어요. 이 세대합가가 뭐냐면요. 이 남편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두불뚝 맞나요? 갑자기 회사를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처나 자식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보여요. 이것을 세대 합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 임차인이 갑입니다. 남편입니다. 임차인이 갑인데 갑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사정상 지방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임대차 계약했는데. 그리고 전입신고는 부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전입신고가 2020년 1월 1일이라 합시다. 근데 이사 갔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집에 2020년 2월 3일에 건전한거에 설정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남편 임차인의 근무지가 다시 서울로 롤백이 됐어요. 그 날이 언젠가 하면 2023년 3월 1일이에요. 3년 뒤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일반 경매 물건 나올 때는 다 후순위로 나오겠죠. 근데 제대로 된 경매지는 이게 선순위로 나와가지고 인수한다 그런 용어로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세대학가예요. 비록 임차인의 부두불뚝한 사정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이사를 갔지만은 이 처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그 처 전입신고한 날짜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짜로 보는 거예요. 소급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지금 임차인이 2020년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런데 2023년도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은 2023년도죠. 근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의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는 부인이 전입신고한 일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세대합가예요. 이럴 때는 경매정보지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확정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할 때는 이 전입신고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이건 후순위다. 후순위 임차인이 절대 후순위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옛날에는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 바뀌어가지고 전입세대 확인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는 좌우였는데 전입세대 확인서 해가지고 이제는 아래 위로 돼 있어요. 딱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왜 전입세대 확인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경매를 하는 분은 경매정보지 들고 가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띄워줘요. 왜냐하면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확인서 띄워주시면 돼요. 띄우는데 전입세대 확인서를 띄워왔는데 볼 줄 모르면 낭패가 되죠.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대주 그 밑에 아래 위라 그랬죠. 위에는 세대주, 밑에는 최초 전입자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보통 세대주와 최초 전입자는 동일하겠죠. 전입자,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대주의 전입일자와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대합가예요. 그러니까 최초 전입자는 아까 2020년 1월 1일, 세대주의 전입일자는 2023년도 3월 1일. 그럴 때는 이 세대주의 전입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 전입신고한 겁니다.
따라서 일단 소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확정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있을 때는 일단 필히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보셔가지고 이게 세대 합관지 아닌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확정일자 받고 만일에 이 세대합관 문제가 아니라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권 있고 전입신고돼 있죠. 이때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왜냐? 비록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다 그래도 전입신고가 근저당권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건 후순위예요. 항상 전입신고 뒤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건 후순위다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세대합과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경매에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경매 정보지를 보여주시면은 전입세대 확인서를 띄워줍니다. 거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세대합과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뭡니까? 전입신고 대항력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우선 변조권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합과라는 거. 그 다음에 라스트에 얘기한 건 배당 요구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줘요. 확정일자 받았다 해서 배당 요구 안 하면요. 이 임차인의 배당이 안 떨어집니다. 만일에 대금 매각돼가지고 배당금에서 남는 거 있으면 채무자한테 줘요. 자, 그럼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확정일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냐? 그 민사집행법에 다 나와 있어요. 왜냐? 배당 요구를 무한히 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는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는 해야지 네가 배당 요구 한 걸 인정해 주겠다.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여기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내로 또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을 철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배당 철회 종기일도 같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민사집행법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제가 그랬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온다고. 그죠? 뭐 말소 기준 권리하고 전입신고일자 나오고 배당 요구일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가 이러한 공적 서류를 진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 등기부 등본, 등기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나중에 근생빌라 이런 거 나올 때는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 문건 점수 내역, 임차인 현황, 감정평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말이 빗나갔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요. 배당 받아가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을 철회해요. 그럼 제가 모르겠습니다. 배당 철회 종기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하면 된다고 그랬죠. 배당 철회했으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한 몇 년 전일 거예요. 몇 년 전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 얼마 정도 되는 줄 압니까? 1, 20억 아니에요. 수백억 아니에요. 700억, 800억 엄청나요.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날려요. 그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간단한 사항을 몰라서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는 줄 압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을 철회했는데 2차 경매 매각기일이 1년 뒤에요. 그런데도 이걸 확인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보증금을 날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한 배당을 받아가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철회하면은 배당한 게 아니죠. 배당을 철회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낙찰자가 배당 보증금을 인수한다 생각하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뒤에 배당 요구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 이건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또 배당을 철회해요. 이건 배당 철회가 아니죠. 배당 철회 종기일은 배당 요구 종기일 내라 그랬죠. 배당 철회했으니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하면은 배당 철회한 게 아니니까 배당 받아 나가는 거죠. 배당 요구한 거죠. 우리 낙찰자 인수 안 하죠. 근데 보증금을 인수 안 하겠죠. 근데 다음 시간 얘기할 때 배당 요구한 임차인에 의해서 임차인이 모든 보증금을 다 확보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고요. 뭐가 있나요? 또 하나 참조로
확정일자 있죠. 옛날에는 계약서를 갖고 가면 계약서 뒷면 확정일자 찍어줘요. 그 확정일자예요. 근데 요새는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라고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은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가 부여가 돼요. 그건 뭐 인터넷으로 하든 행정복지센터 가서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거 임차인과 관계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계약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계약서 점유 전입일자는 한 몸이니까 전입신고만 체크하고 전입신고는 대항력 문제고 그다음 확정일자는 이 집이 안전하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그렇지만은 경매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전입신고할 때 말씀드렸죠. 아까 전월세 계약 신고제 할 때 거기서 전월세 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 신고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 종기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판단하시라는 거.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임차인 얘기할 때 모든 사례나 이런 게 얘기할 때 계속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영상 그렇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운전하면서 아니면 지하철에 하면서 계속 시청하는 게 아니라 청취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각인시키고 난 뒤에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말씀할 수 있다. 강의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편안하게 아주 웬만한 경매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은 열심히 하십시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